1868년 메이지 천황이 즉위하고 일본의 정치적 권력을 천황에게로 집중시키는 메이지 유신이 일단은 시작됩니다. 이어서 1871년 이른바 패번치연번을 패하고 현을 둔다 이라는 조치를 함으로써 200여 년간 일본을 다스려온 토쿠가와 막부 장군의 권력이 천황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1868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명명한 이 변혁운동을 시작한 후 일본 정부는 조선에 이를 알리고 외교 통상 관계를 맺자는 국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흥선대원군이 집정하던 조선에서는 국서의 내용에 황제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하여 이를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냅니다. 여태껏 토쿠가와 막부의 장군을 실질적인 일본의 왕으로서 대하던 조선에서는 갑작스럽게 일본이 마치 황제의 칙서 같은 내용의 국서를 보낸 것을 보고는 외교적 결례라고 하여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1868년에 서계거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조야는 조선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들끓습니다. 자신들이 시행한 개혁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의 상국처럼 군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이른바 정한론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을 정벌하여 부국강병의 기초를 다지자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 주장은 이때 표면화되었지만 오랜 역사를 갖는 주장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 실패로 끝난 후 일본은 해금쇄국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조선과 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18세기 고전과 유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하고 국학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점차 일본에서 조선을 멸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내오해환의 위기에 처해 대외 침략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일례로 일본 서기의 기초에 고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사실을 내세우며 조선을 침략하자는 주장이 거세어졌습니다. 1858년 막부의 로주 마나베 아키카스도 수호 통상조약의 직허를 요구하며 앞으로 해외 제국을 수중에 넣고 사만, 즉 조선도 예전처럼 장악할 것을 언급했던 적이 있죠. 유시다 쇼인은 1854년에 발표한 유수기를 통해 양이들이 일본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베리아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과거 한반도는 일본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정복하여 복속시키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을 잘 지켜 일단 그들의 신임을 얻어 서둘러 근대화를 하고 불평등 조약으로 입은 손해는 조선과 중국을 쳐서 보충하면 된다는 주장도 했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당시 일본은 서구와의 불평등 조약으로 인한 자국의 손실을 조선과 청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유리한 조약과 관계를 맺어 벌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일본은 청나라와 국교를 맺을 때에도 대등하게 맺기보다는 일본의 최애국 대우를 요구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자 하기도 했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의 단초가 된 운유호 사건은 조선이 철저하게 서구식 외교 관계를 거부하자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일본의 내부 사정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880년대에 가면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사람들이 정한론을 주장합니다. 1880년부터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을 방문하는 조선인 청년들에게 부국강병론과 신분제도와 문벌 특권층의 타파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박 교수에게도 지지를 줄 만큼 김옥균, 서재필, 윤치호, 유길준 등의 청년들이 조선을 개혁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1884년 갑신정변 이후 김옥균과 그 일족들에게 벌어진 연저제와 가혹한 형벌을 거론하며 무력으로 조선을 침공하여 야만적인 조선을 개화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합니다. 조선에 이어 만주와 중국까지 정복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의 후예들은 그 후 그 주장들을 착실하게 실행에 옮겼죠. 19세기에 메이지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정한론은 임진왜란처럼 즉시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의미의 정한론이죠. 그러나 조슈번 출신의 메이지 신료들에 의해 거부당하죠. 그들은 우선 내치를 안정하여 힘을 키우고 그 후 조선의 통상권, 외교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치권을 점진적으로 빼앗아오는 정책을 택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행위가 생각나는 정책이죠. 그도 당시 조슈번 출신의 관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반도로의 군사적 진출은 일본 역사 내내 꾸준히 논의되었습니다. 신화의 영역인 진국 황후를 제외해도 삼국시대에도 신라대 외전쟁,
관산성 전투나 가야멸망전, 백강 전투 등 여러 분쟁에 개입했습니다. 진지하고 구체적인 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에도 막부 중기에서부터 메이지 유신에 접어든 19세기부터이죠. 이때부터 소위 정한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한반도의 개혁과 보호라는 미명 아래 한국 침략의 발판으로 삼은 주장이 큰 의미의 정한론입니다. 정한론은 그 시기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본의 주요 요인들이 모두 공감한 주장이었으며 이 이론의 실천을 위해 억지로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을 강제 개항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은 조선에 관심을 가진 청나라와 청일 전쟁을 러시아 제국과 러일 전쟁을 벌여 승리해 걸림돌을 없앤 후 경술 국치를 일으켜서 조선을 병합합니다. 이와 같은 팽창주의는 점점 확대되어 만주사병과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죠. 이런 대외적 행보는 미국과의 마찰을 일으키며 일본 제국주의의 몰락의 시발점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